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란 이스라엘 5차 중동전쟁 임박,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뉴스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뭐, 실업률이 증가하고, 뭐,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 가격이 빠지고, 뭐, 코인 가격이 빠지고, 뭐 단기 국채 금리가 뭐 장기 국채 금리를 역전하면 1년 6개월 후부터 뭐 주식 가격이 뭐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이야기는요 준비하려고 하면 30분이면 기사 50개도 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건 조금 숨어 있는 이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중동 전쟁 별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안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 빼고 제목 자체도 그냥 중동전쟁으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만 보세요.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혼자 음모론이다, 소설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게 아닌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바이든은요, 지금 어떤 생각이었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전쟁 이슈를 빨리 마무리를 하기를 바랬어요. 예. 대선 전에 뭔가 평화를 찾기를 원했고, 그래서 빠른 협상을 원했고, 지금 협상도 마무리 단계라고 바이든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근데 네타냐후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이엘을 이란 수도에서 암살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한이에만 암살을 한 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 수도에서도 이제 암살을 했고 뭐 시리아도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전쟁 이슈가 긴장감이 엄청 고조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이엘 암살하고 다음 날 이제 바이든이랑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했는데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바이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이에 암살한 게 휴전 협상 타결에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협상을 망치는 거다. 난 헛소리 좀 작작해라.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거친 불만을 좀 표출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떴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쉽게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7월 24일인가 25일인가 네타냐후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 내용이 이제 뭐 가자지구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해리스가 불참을 합니다. 원래 이제 보시면 외국 정상이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는 부통령이 주재를 해왔는데 해리스가 이때 그냥 핑계 대면서 불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해리스만 불참을 한 게 아니라 임시의장인 패티 머리 민주당 상의원도 이제 불참을 했고 다수의 상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열이 받겠죠. 예. 되게 짜증이 날 겁니다.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베리 간츠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다음 2인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요 간츠를 자꾸 밀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베리 간츠는 지금 네타냐후가 너무 막 폭군이다. 빨리 그냥 9월 달에 조기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막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상당수 여기에 이제 막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막 협상이 체결되고 이래버리면요. 긴장감이 이제 풀리게 되면 이전에 막 재판 받았던 거 있잖아요. 연기되고 있는 거. 그런 재판도 다시 열릴 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으려면 계속 이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암살을 했다. 이 협상하고 막 휴전하기가 싫어서 뭐 그런 입장들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연설에 참여도 안 했는데요. 보이콧 놓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완전 입장이 다른 겁니다. 4년 만에 손맛 잡은 트럼프, 네타냐후 관계 회복 과시. 보시면 이 표정 자체도 뭔가 조금 완전 상반된 표정이잖아요. 그죠? 네, 되게 좀 재밌었는데 이 보시면은
이제 네타냐후가 온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택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네타냐후 총리 대회가 도착하자마자 양팔을 벌리면서 반겼고 포옹까지 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고 막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다. 뭐 요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회담에서도 가자 사태 휴전 인질 협상 내용이 논의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연설을 할 때도 공화당 의원들은요, 막 박수를 쳤어요.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빠르게 밀어붙여서 완벽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마스나 막 이런 애들은, 헤즈볼라나 막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이제 폭도들이다. 막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서 완벽하게 얘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인질 협상하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공화당은 그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죠. 이쯤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쯤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네타냐후랑 원래 사이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사이가 좋았었는데 2020년 대선 후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네타냐후가 막 바이든의 승리를 막 공식적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삐졌던 겁니다. 삐져가지고 좀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친해졌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타냐후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충실한 정당으로 보고 있는 건 공화당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기도 공급해주고 자신들 보호도 해주고 하는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아서는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지금 조금 틀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요거는 찌라시예요. 찌라시인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한이에를 공동으로 암살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은 뭐 없는데 미국한테도 말 안 하고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지들 독단적으로 암살을 진행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분명 배후에 미국이 있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민주당은 아니겠죠. 막 지금 현 행정부는 아닐 겁니다. 현 정부는 아닐 거고, 뭐 공화당 측이나 아니면 뭐 월가의 자본들이겠죠. 뭐 이런 뭐 힘 있는 뭐 그런 세력들이 뭔가 배후에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뇌피셜 돌려가지고 의심하고 음모론이다 뭐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조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이런 내용들은 공식적인 기사가 아니라서 조금 찌라시일 수도 있어요. 찌라시일 수도 있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무기를 막 실은 항공기들이 계속 가고 있대요. 그게 IL-96이라는 항공기인데 이 항공기가 뭐 무기 같은 거 막 실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항공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항공기가 계속 이란 테헤란으로 도착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속보라고 떴는데 러시아는 적에게 무기를 제공하듯이 미국이 지금 막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막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도 미국 니들의 적인 이란에게 무기를 공급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3차 세계대전 막 이런 기사가 또 떴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요르단 외무장관이 오늘 이란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같이 방어해주고 막 이랬던 국가인데 이제 요르단이 이란을 방문했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땐 이란이 미국의 연락을 받지 않는데요. 이전에는 언제 공격할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란이 미국의 연락을 완전 단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 국가인 요르단이 직접 가서 이제 이란을 조금 설득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치가 마에드 아르데스타니라는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정치가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을 뿐이다. 우리는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막 이런 협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감이 풀린 상태는 아니에요. 긴장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토요일 자정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새벽이 제일 위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사히 또 넘어갔어요. 무사히 넘어간 건 아니죠. 왜냐면 헤즈볼라가 어찌됐든 미사일을 한 30개, 50개 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근데 아이언돔으로 다 방어는 했죠. 다 격추시키고 한두 발 정도 뭐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거 뭐 사상자는 없었고 뭐 그렇게 내용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지금 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 월요일에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조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지금 긴장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설 항공기들이 지금 뭐 운행 중단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상공을 계속 누비고 있답니다. 4월 달에는 막 민간 항공이 다 이제 좀 취소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정황은 많이 포착되지 않고 뭐 이제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하여튼 뭐 세계 각국에서 레바논에 있는 이제 자국민들한테 빨리 이제 좀 돌아와라, 도망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전쟁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 그럼 당장 하락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암호화폐의 개인적인 호재들은 많이 있어요. 13F 보고서도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렇게 8월 중순까지 제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기업이나 기관들이 채택한 정황들이 포착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도 호재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의원 99%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후보 지명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 투표는 어찌됐든 8월 5일날 마무리된다. 그렇게 8월 5일날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을 지명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8월 6일인가 8월 7일인가 아마도 부통령을 이렇게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 같다. 근데 부통령 후보를 발표했는데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되게 그것도 긍정적으로 시장에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월 6일 날 FTX랑 CFTC의 합의 심리가 있습니다. 예. 합의 심리가 있는데 CFTC가 FTX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벌금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FTX가 우리가 파산한 데에는 CFTC 니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니들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 주겠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해줘야 될 돈이지 니들한테 이걸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CFTC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심리에서는 거의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합의가 되고 나면 또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10월 7일 날 이제 미국 파산법원에서 확실하게 최종 판결이 납니다. 최종 판결이 나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상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웃긴 건 뭐냐면 FTX는 채권자 98%에게 이제 118%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채권자들은 지금 파산 신청 후에 암호화폐가 166% 올라갔으니까 이만큼에 해당한 걸 줘야 되지 않나, 요런 목소리를 내는 채권자들이 일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뭐 요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뭐 해리스가 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13F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호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격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불안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관점을 공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요런 상황이다. 뭐 요걸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예, 준비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